오늘은 제가 합정역 쪽에서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온 김에 근처 지금 주상복합들을 둘러보고 가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 합정역의 상징과 같은 메스나폴리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아래층에서 봐서 제대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그 워크맨에서 장성규가 배달을 왔다가 뭐 이렇게 출입 보안이 엄청 철저해가지고 되게 막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이 아파트에도 강점으로 꼽히는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식으로 따지면 건너편에 있는 마포 한강 푸르지오보다 이 메스나폴리스가 지금 이제 연식은 그래도 몇 년 더 오래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가 좀 이제 압도적으로 크고 여기 이제 상가들도 더 크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메스나폴리스가 이제 이 합정역에서는 훨씬 유명한 것 같아요. 지금 마포 한강 푸르지오 1차와 2차 사이를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 아파트에서 지금 한강뷰가 잘 보입니다. 모든 동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호객노노에서 사진을 보니까 뷰가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예전에 제가 주상복합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뭐 댓글에 뭐 주상복합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주상복합이 일반 아파트랑 비교하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수요층이 좀 이제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게 사람 입맛이 다 다르듯이 아파트를 보는 데 있어서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2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주변 상권이라던가 그리고 그 주상복합 내에 있는 그런 편의시설 바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층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살짝 저렴한 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아파트들이 오르고 뒤따라 오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학군을 엄청 따져가지고 학원가가 있고 이런 데를 이제 선호하는 이렇게 학부모가 아니라면은 젊은 뭐 부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은퇴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식이 없어서 우리 출퇴근 용이한 데 살겠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보시면 지금 막 대치동이라던가 아니면 강남 3구 내에 이제 구축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이제 뭐 30평대, 20평대 요런 데 들어갈 값으로 여기는 뭐 40평대, 50평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요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세대수가 좀 작기 때문에 거래가 막 아파트처럼 엄청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물건도 그만큼 적게 나오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거래됐던 것들을 보면 지금 1차가 33평에 이제 14억 6천까지 찍었던 것 같고요. 45평짜리가 지금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층에 따라서 그리고 동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뭐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나는 이제 학군보다 좀 넓은 집 그리고 직주 근접 한강뷰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하시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지금 메스나폴리스가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스나폴리스는 이제 연예인들 그리고 뭐 기업체 임원이라던가 자산가 뭐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많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엄청 고급스러움으로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주상복합이 이제 사람들한테 딱 각인되기 시작한 거는 2004년도 정도. 그러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로 인해서 이제 주상복합 하면은 고급스러움의 대명사가 사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워팰리스가 엄청 성공한 이후에 이제 많은 고급 주상복합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연식이 조금씩 차가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되어가면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이라던가 그런 걸로 해서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제 메리트를 갖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반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신축일 때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쌌던 것들도 나중에 이제 연식이 지나가면서 아파트에 뒤집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였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뭐 500% 가까이로 해서 뭐 일반 분양을 넣어서 새롭게 올린다는 뭐 그런 형식으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워팰리스가 거의 용적률이 900%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뭐 1, 2, 3차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용적률을 거의 다 끌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은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게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수명이 제한적이어서 한 40년이 지나면 새로 이제 이거를 갈아줘야 되는데, 반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철골로 지어졌기 때문에 수명은 거의 영구적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관이라던가 각종 설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주상복합이 지금 타워팰리스 이후에 본격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리모델링이 이제 성공적으로 돼서 주상복합의 가치가 이렇게 좀 재평가가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보다 조금 낮은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마통풍이 안 되고,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지금이 보면은 밑에 이제 상업지역과 그리고 주거공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관리비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지어진 것들은 여기 안에 입점해 있는 뭐 마트라던가 상가라던가 이런 데서 관리비 분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일반 아파트랑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구조적인 그런 뭐 마통풍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도 요즘에는 후기 같은 것들을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일반 아파트랑 비슷한 구조로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손품 발품은 계속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같이 부자 되세요.